자, 이번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DNA가 관여하지 않는 신경계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존재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거의 척수에서 모든 신경이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이 동공 반사를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중간내입니다. 약간 좀 이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중간내에서 뻗어나오고 있고, 침샘, 심장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소화를 담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연수에서 나오게 되죠. 연수 부분. 그 다음, 여기 이제 방광에 연결되어 있는 척수 부분이 이제 여기서 뻗어나오고 있죠. 부교감신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중간내와 연수와 척수의 끝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척수 부분에서만 나오는 것은 교감신경이 됩니다. 여기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뉴런을 표시할 때 여기 점 부분은 이제 신경세포체 부분이 되죠. 여기 축삭돌기 부분이 되고, 여기 부분은 축삭돌기 말단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점 부분, 신경세포체 부분에서 자극이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뉴런이 지금 보면 중심에서 다 이 점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 둘 다 중추 가운데에서 뻗어나오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원심성, 중추에서 반응기 쪽으로만, 이 장기 쪽으로만 뻗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심성 신경이다 또는 운동성 신경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자율신경계는 반드시 이 중추에서 나올 때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부분 이제 시냅스라고 하죠.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이 되고 이 부분은 후 뉴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여기 부분을 이제 신경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책에 보면 신경절 이전 뉴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후 뉴런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자율신경계의 경우에는 운동성 뉴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뉴런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교감신경은 사실 가장 위급한 상황, 되게 이제 무섭고 공포스럽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잘 도망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감신경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달이 되어 있냐면, 특히 이제 교감신경이 여기 하나 이렇게 막대기처럼 몸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극이 왔을 때 이 척수 부분에서 이제 명령을 동시다발적으로 빨리 내려야 우리가 최대한 빨리 몸이 반응을 해서 잘 도망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척수 부분에서 일제히 순식간에 모든 장기에 명령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감신경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같이 받아서 이렇게 각각 뻗어있는 장기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받기 위해서 이 교감신경절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신경절이 조금 가까운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의 뉴런이 훨씬 짧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에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절 이후 뉴런이 좀 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은 시냅스 전 뉴런 또는 신경절 이전 뉴런 같은 말입니다.
이 후 뉴런이 더 길고 앞에 게 더 짧다는 게 특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이 작동을 했을 때 우리가 몸이 흥분 상태가 되는가? 이 이유는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다 알고 있듯이 아세틸콜린이 나오죠. 근데 여기 시냅스 이후 뉴런, 신경절 이전 이후 뉴런은 여기 부분에서는 보시면 다른 물질이 나옵니다. 여긴 아세틸콜린이 나오지만 이후 뉴런은 여기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 물질이 이러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흥분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정확하게 뭐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는데 구조가 조금 거의 비슷하나 여기 부분이 좀 다르죠. 네. NH2인데 여기 NH하고 H 하나 대신에 CH3가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에피네프린입니다. 실제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훨씬 더 많은 양이 여기 나오고 한 80% 가까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쓰기보다는 이 이름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몸 상태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교감신경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엄청나게 긴장감에 의해서 많이 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조금 신경절 이전의 뉴런이 조금 길게 늘어져 있고 뒤쪽이 좀 짧은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 아세틸콜린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네, 약간 안정제에 해당이 되는 물질인데 이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의 뒤쪽도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안정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ABCD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되겠죠. 네, 여기가 지금 자율신경계인데 여기는 교감신경인데 여기만 그래서 물질이 좀 다른 물질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율신경계의 작용은 기량작용에 의해서 보통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심장이 있으면 심장이 이제 교감신경에 의해서 매우 흥분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로 지속이 되면 몸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다시 천천히 이렇게 뛸 수 있게 함으로 해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같은 기관, 심장이라고 하는 같은 기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하나는 촉진하고 하나는 억제함으로 해서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작용, 이거를 길항작용이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바쁘게 일할 길자에다가 막을 항자입니다. 하나는 바쁘게 일을 하고 또 하나는 그걸 막는 이런 작용을 함으로 해서 일정한 상태의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 기량작용을 좀 보자면 위급한 상황,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 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망가려면 사실 이제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서 잘 도망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공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확대가 됩니다. 최대한 빛을 잘 받아들여서 이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동공이 확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근육 쪽으로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의 액도 분비가 잘 되지 않고 소화기관의 연동 운동도 거의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이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근육 쪽으로 이 혈액을 많이 보내주려면 심장 박동이 아주 활발해야 되고 반면에 침은 잘 안 나오겠죠. 입이 바짝바짝 타겠죠. 침도 하나의 소화 운동에 있어 필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억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방광의 경우에는 이완이 일어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지금 그 방광에는 조임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임근 부분은 약간 수축이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광 자체 이 크기는 약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오줌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끔 함으로 해서 도망을 갈 때 오줌 마려운 거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되죠.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조임근 부분이 수축의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더 긴장감이 커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방광 자체는 크기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완이 된다라는 거. 호흡은 좀 빨라지죠. 빨리빨리 산소 공급을 해서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촉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혈압도 심장 박동이 빨라짐으로 해서 혈류 속도가 또 빨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을 미는 힘도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당량은 간에서 이제 혈당량, 혈액 안에 당이 이제 많아지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일단 교감신경은 혈액에 당을 많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근육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근육에 가서 이 혈당량이 쓰여지게 되면, 당이 쓰여지게 되면 물론 당이 감소하겠죠. 하지만 당이 감소하는 게 교감신경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간에서 일단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교감신경이 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작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정리해 보자면 이제 이거는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율신경, 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체성신경이 되겠죠. 이거는 부교감신경, 여기 앞이 짧기 때문에 교감신경, 이 중심에서 반응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운동신경이 되고, 이것은 이렇게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뻗어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는 감각신경이 됩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가지돌기가 되고 이 감각기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축삭돌기 말단이 됩니다.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는 구심성 신경이 감각신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자율신경계에 들어가게 되고 O가 되고요. B가 흥분하게 되면 위의 소화작용이 억제가 되겠죠.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A, B, C 모두 원심성, 이 동그라미가 가운데 있죠.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원심성 뉴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D는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체성신경계, 대뇌의 지배하에 있는 체성신경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